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더마카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주말 출근하고 있는 김종배 씨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 안위요? 네, 건강은 괜찮냐? 네, 버티고 있습니다. 평소 그래서 헬스장 다니고 좀 덕을 보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체력이 늘었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8333님, 나라 걱정에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확실성을 어제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이 계속되는 건데 이러면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안정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경제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경제는 지금 심리라고 하는데 로체님이 그런 걱정 해주셨어요. 앞으로 닥칠 경제 상황이 걱정입니다라고 해주셨고, 손패님은 미 포브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명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런 촌철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네. 경제도 걱정이고요. 쿨티님, 저도 어제 국회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하케님은 말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면서 그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부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아니 저는 여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혼란이 커진다.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 근데 지금 무슨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여권 내부에 심리적 혼란 말고 다른 혼란이 있습니까? 제가 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찾는가 봐 한번 반문하는 건데 무슨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0850님이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김진은님, 어제 하루 종일 속상했던 하루입니다. 태권부인님,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낙법고수님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일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능을 대통령직에 누가 넣어놓았나요? 그 문제도 오늘 한번 법적, 제도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일단 이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 새로 나온 뉴스 하나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 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전격적인 출석인데요. 자, 여기서 짚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다수의 언론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사전에 검찰하고 출석을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거의 다수는 자진 출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디에 꾸려지냐면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도 지금 정비를 안 해가지고 김용현 씨가 저 출석할게요 해서 그럼 동부지검으로 가면 됩니까 했는데 거기 안 되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실도 안 꾸렸다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그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게 검찰만 아니죠. 경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김용현 씨는 경찰을 선택한 게 아니라 검찰을 선택을 했을까요?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적 수사 대상이 아니죠? 직권남용은 가능하지만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1차 수사 권한이. 네. 그런데 왜 검찰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답을 안 내려도 여러분들 얼추 짐작하시죠. 세 번째. 네. 왜 오늘 새벽 1시 30분입니까?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에 그냥 전격적으로 저 출석할게요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 타이밍일까요? 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통과될 때까지 발의해서 매주 토요일에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처리가 돼야 된다는 데에는 아마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도돌이표가 됐을 경우에 결국은 동시에 또 하나의 어떤 집중 포커스를 받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사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 이건 따옴표를 치는 겁니다. 인용으로 김용현 씨가 이른바 선빵을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은 조사실 하나 변변히 꾸려놓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기초 자료 확보, 그다음에 사실관계 파악 이런 게 지금 돼 있을까요? 자, 오늘 새벽 1시 30분에 김용현 씨가 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검사가 뭐를 알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사의 어떤 주도권도 김용현 씨가 주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른바 그 수사의 물기를 잡으려고 지금 선제적으로 저 출석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를 지금 저는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탄핵안이 폐기되자마자 바로 검찰 출석을 시도했는가? 이 타이밍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른바 선제적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김용현 씨가 선제적으로 물기를 잡아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느냐? 검찰은 김용현 씨가 쳐놓은 그림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헤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압수수색도 안 했죠. 안 했죠. 증거물 하나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벌써 관련자들의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체포 대상자 이름을 쭉 불러주더라 했습니다. 근데 그 상관인 조태영 국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어제 MBC 보도를 탔던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 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초 사항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용현 씨를 조사를 한다? 조사실에 마주 앉는다?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장부터 쳐라. 구속영장부터 청구해서 신병 확실하게 확보하고 말 맞추기 증거인멸 저는 그것도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장부터 쳐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게 김용현 전 장관의 텔레그램인데요. 그때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대통령한테 뭐 이런 걸 받은 거 없다라면서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때도 핸드폰 화면이 텔레그램이더라고요. 지금 텔레그램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어제 오전에 재가입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증거인멸의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님 등 많은 분들이 수사는 늦어지고 대충 뭉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새롭게 전개된 내용이라 잠깐 전해드렸고요. 다시 어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요즘 여권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모르겠고요. 질서 있는 시위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위가 끝나자마자 참가자들이 휴지 줍는 쓰레기 줍는 장면이 또 그대로 방송을 타지 않았습니까? 민주 시민들의 모습이 이런 건데요. 어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주최했던 단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참여연대의 진용종 공동대표 잠깐 전화를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연결됐습니까? 네, 자 진영종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대표님 어제 좀 잠은 좀 주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잠을 제대로 주무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제 시위가 완전히 종결된 게 몇 시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예. 9시 20분경에 예. 국민의원들이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완전히 이제 국회를 평기치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그 20분경에 투표를 종료했을 때 우리가 준비한 그 뭐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 그리고 하니까 뭐 9시 반에 정도에 공식적으로 집회를 마치겠다 하는데 사실 또 그 분노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가는 분 또 국회를 에워쌌던 부분이 네. 조금 있다가 그런데 사실 굉장히 질서 있게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여의도에 계속 있었는데 네. 그 도로도 교통도 그 정상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9시 반에 집회를 종료를 선언하고 네. 한 10시 조금 넘어서는 전체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좀 그런 걸 느꼈습니까?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아무래도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집회에도 나오고 또 촛불 집회 나가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이 복장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어제도 보면 그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와서 뭐 옛날에 쓰던 LED 촛불, 박근혜 태진 때 쓰던 LED 촛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니고 오면 그냥 와서 그 주최처에서 나눠주는 촛불을 들고 하는데 이거는 막 나름대로 자기가 꾸며온 LED 등을 들고 예. 그리고 막 춥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젊은 층이 생각보다 뭐 대다수는 아니면 그 그룹으로 나누면 젊은이들이 최고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근래에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젊은 층의 대거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사실 그 계엄을 그 겪어보지 않고 역사책에서만 이제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하고 군인이 국회로 막 군홧발로 총을 메고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걸 현실에서 봤을 때 그 너무 이제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온 뭐 그 좀 젊은 사람 한두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그 춥고 해서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나 하나라도 나가서 힘을 보태야 되겠다. 대표님? 여보세요? 잠깐 전화가 끊어. 예, 그러니까요. 대표님,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주최했던 단체 가운데 한 곳인 참여연대의 진영종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전화가 좀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촌철님들의 많은 반응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이은정님, 탄핵 트라우마 국민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고요. 예. 사랑님은 집회 장소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늘파라님은 너무 슬프고 분노가 일지만 어제의 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세대를 넘어 그들의 횡포의 대가는 시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영종 대표가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좀 끊어졌네요. 네. 예.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역사책에서 배우고 이랬던 정말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될 과거. 네.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고 사실 되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 이제 직접 목격했을 때. 그리고 사실 이제 계엄 그 현장이 그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봤을 때 그 이제 받은 굉장한 충격과 이런 데서 굉장히 하나의 그 뭐 정의감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젊은이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어제 보면 그 뭐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뒤에 이제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거기서 멀리서 뭐 교수님 뵀어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엄과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직접적인 그 대통령의 사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아무 청중도 없이 전두환이 한 장짜리 읽고 가고 이런 거하고 진짜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알겠습니다. 보고 젊은이도 상당히 분노하지 않았는가. 그럼 기본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그럼 매일 계속 어떤 그 집회는 열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에서도 그 탄핵안을 다시 재발의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탄핵이 될 때까지 어제 이제 우리가 입장문에서도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고 예. 탄핵이 발의되면 매일 그 집회를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규모로 어제 뭐 지방에서도 굉장히 있었잖아요. 예. 시위가 예. 전국 규모의 어떤 그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계속 여의도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국회에 탄핵안이 발의하고 이러면 여의도로 이제 지금 선언을 하는데 그거는 여의도가 그 조금 장소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일단 국회 앞에서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네,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 대표였습니다. 지금 우리 촌철님들의 의견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BKK GM님이 어제 지하철 안에서도 다 함께 탄핵 구호 외쳐서 영상으로도 남겨놓았습니다. 네. 서로 다치지 않고 조심하고 배려하고 우리 국민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이인수님은 집회 마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인류인데 정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브 코리아님이 일요일인데 JB 지금 라이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엄 선포 이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자, JB타임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